안녕하세요. 2020-0538 김예진입니다. 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혹시 인터넷 검색창에 데이트 폭력 이 문구를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색해 보면 매일 데이트 폭력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이 속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가 사회의 이슈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보건교육은 피해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12월 25일 학교 강당에서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50분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교육 제목은 데이트 폭력,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라며 긍정적인 문구로 주의를 끌만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범죄에서 피해자는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가해자는 폭력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폭력임을 알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적은 수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데이트 폭력을 인지할 수 있고 이에 대처 방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데이트 폭력의 정의, 원인, 폭력의 유형, 폭력이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마지막으로 이에 대처하는 방법, 예방법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고 대상자들이 마지막으로 습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도입 부분에서 짧은 인사와 학습 주제를 소개하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과학대학교 간호학생 김예진입니다. 오늘 수업은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뜻합니다. 욕설이나 폭언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것, 머리채를 잡는 것, 뺨을 때리는 것,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심지어 감금하는 것 등의 일체의 행위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에서 발표한 데이트 폭력 실태 그래프를 보여주어 현황을 알게 하고 심각성을 인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를 알기 위해 데이트 폭력의 원인을 대표적으로 3가지 이론을 제시하여 설명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 이론에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부모 사이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후 이를 모방하게 된다는 이론. 두 번째 이론은 폭력적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여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경험하지 못해 결국 연인과도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이론. 세 번째 이론은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데이트 폭력을 불러온다는 이론. 이렇게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전개 단계로 넘어옵니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을 알았다면 데이트 폭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다양한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스킨십 성관계 강요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스토킹 유형, 세 번째 유형은 폭력 유형, 네 번째 유형에는 행동 제약 유형, 또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수치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폭력의 유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데이트 폭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어떤 유형의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느낀 점을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상을 보고 난 뒤 수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체크리스트의 점수를 같이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1개에서 3개 정도만 해당해도 폭력에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데이트 폭력이 피해자에게 주는 영향을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데이트 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피해자의 자신감이 하락하고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결혼과 연애를 두려워함,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량 성행위로 인한 성병 전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서적인 억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흡연, 음주 등 위험 행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첫 번째, 폭력의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언어 폭력이든 신체상 폭력이든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 가족과 친구, 동료,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 폭력의 흔적을 남깁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 등 사건 일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꼼꼼하게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체적, 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라는 것을 교육시킵니다. 네 번째, 믿을 만한 주변인과 함께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과 단둘이 만나는 건 위험합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세요. 라는 것을 알려주며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명확한 애정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대학생이 연애에 관하여 긍정적, 낭만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상적 연애 관계에 관해 준비 및 상호 간의 의견 충돌 등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해야 하는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제와 협력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을 조종, 의견 앞세우기, 통제하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함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력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전한 데이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예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연애 초기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연애가 자신이 안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데이트 폭력의 발생 및 개인의 안전에 대해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며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 더 궁금하신 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대상자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고 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수업을 마친 후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에 관해 설명해 봤는데 데이트 폭력은 우리 주변 및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결 방법 및 대처 방안을 잘 숙지하고 상대방과 싸움보단 대화를, 다툼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라며 수업을 마친 후 마지막 인사로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